무명에서 전설로 그들의 일상이 바뀌었다. 무명전설 TOP7의 뜨거운 현재, 그리고 트로트의 내일을 말하다. 우승할 줄 몰랐다. 결승에 한 번만 올라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일대 전설 성리.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밤. MBN에서 낯선 프로그램이 조용히 시작됐다. 제목은 무명전설 트롯 사내들의 서열전쟁. 99명의 무명 가수들이 단 하나의 왕자를 향해 진심 하나만 들고 뛰어드는 생존 게임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프로그램이 12주 만에 대한민국 예능 판도를 뒤흔들 줄. 결승 생방송은 자체 최고 시청률 9.3%를 터뜨렸다. 마지막 방영 최종에는 10%를 돌파했다. 생방송 투표는 110만 건을 넘겼다. 그리고 넷플릭스 대한민국 TOP10 시리즈 5위까지 올랐다. 트로트 오디션이 OTT 차트를 뚫는 시대가 된 것이다. 첫 방송부터 최종회까지 12주 연속 수요일 예능 동시간대 전 채널 1위. 종편 1위는 덤이었다. 이 불가사의한 기록들의 중심에 7명의 남자가 있다. 1위 성리, 2위 하루, 3위 장한별, 4위 황윤성, 5위 정연호, 6위 이창민, 7위 이룬혜. 무명이었던 이들이 이제 전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 앞에 섰다. 그런데 전설이 된 이후의 삶은 어떨까?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이들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이 7명이 이끄는 트로트의 내일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무명이라는 이름을 버린 사나이들 탑7의 진짜 사연. 성리 데뷔 15년, 도배를 배우며 포기하려 했던 꿈. 1994년생, 경상북도 안동 출신. 키 174cm의 이 남자는 원래 아이돌이었다. 2012년 보이그룹 K-BOYS의 성리어로 처음 이름을 알렸고 2017년에는 M&ET 프로듀스 100일 시즌2에 출전, 그의 프로젝트 그룹 IAING의 멤버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룹이 해체된 뒤 그에게 남은 건 무명이라는 딱지뿐이었다. 그가 도배를 배웠다는 건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니다. 가수라는 직업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고백이다. 2020년대 들어 트로트로 노선을 바꾼 그는 미스터 트롯이에도 출전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무명전설을 만났다. 데뷔 15년째 되는 해 그는 결승 인생 명곡 미션에서 신유의 애가를 어머니께 바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유튜브 MBN MUSIC 채널에서 76만 뷰를 기록했다. 히트곡 미션 1위, 최종 우승, 상금 1억 원. 우승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금은 어머니와 형, 강아지 토리를 위해 쓰고 싶다. 가족여행도 제대로 한 번 못 갔다. 이번에 맛있는 것 먹고 여행 가고 싶다. 트로트 팬들은 울었다. 진짜 전설은 이렇게 탄생한다. 하루 22살 첫 오디션에서 준우승을 따낸 다크호스. 본명 이찬호. 2003년 10월 26일생. 충북 청주 출신. 최종의 기준으로 고작 22살이었다. 데뷔 3년차 가수가 첫 오디션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성리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전반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결승 무대에서 부른 100년의 약속은 유튜브 41만 뷰를 기록했다. 그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다. 오디션 준비 과정까지 하면 총 6개월이었다. 아직도 무대를 준비하고 경연하는 기분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압축적이고 강렬했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가장 어린 나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대 장악력,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중장년 팬들과 젊은 팬들을 동시에 사로잡은 하루는 무명전설. 탑7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 1순위로 꼽힌다. 탑7 활동 후
2년간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장한별 말레이시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장한별의 말이 우품이다. 이 시간에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서울에 있어서 신기하다. 즉, 탑7에 들 줄 몰랐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평소처럼 해외 공연을 다니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얘기다. 결승 3위를 기록한 그의 무대 그대 내 친구여는 유튜브 32만 뷰, 탑7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는 눈물 횟수가 탑7 중 1위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감성적인 무대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눈물 횟수만큼은 제가 1위라는 말에 팬들은 오히려 더 열광했다. 그의 진심이 무대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됐기 때문이다. 황윤성 4위, 그리고 친구 이찬원의 응원. 최종 4위 황윤성은 기자간담회에서 뜻밖의 이름을 꺼냈다. 결승이 끝날 때마다 친구 찬원이가 연락했다. 이찬원, 미스터 트롯 시리즈로 이미 트로트 시장 상위권에 자리 잡은 그가 황윤성의 곁에서 응원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트로트 씬의 따뜻한 연대가 엿보이는 장면이다. 황윤성의 결승 무대 빈소는 11만 뷰를 기록했다. 5,000점 만점 기준으로 중간 총점 2위를 달리던 그는 최종 문자 투표에서 4위로 내려앉았지만 탑7이라는 결과 자체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나 싶다는 감격이었다. 정연호 소중한 기회,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5위 정연호는 탑7 중 비교적 조용하지만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한 스타일리스트였다. 결승에서 부른 한마는 대동강은 14만 뷰를 기록하며 정통 트로트 팬들의 지지를 단단히 받았다. 그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은 짧고 단호했다. 소중한 기회로 올라온 만큼 멤버들과 즐기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창민 EAM이 트로트에 도전한다는 것. 탑7 중 가장 독특한 이력의 주인공이다. EAM 출신. K-팝 아이돌 시절 이미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었다. 무명전설에 도전할 당시 그는 이렇게 털어놨다. 작년에 에이징 커브가 와서 원하는 대로 노래가 안 됐다. 그 찰나에 무명전설 제안이 왔다. 똑같은 거라면서 다른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절 깨고 싶어서 도전했다. 결승 2차전 무대 빈지게는 남진의 곡 16만 뷰를 기록하며 유튜브 조회수 4위에 올랐다. 탑7 중 유명 계급으로 분류됐음에도 당당히 6위로 전설. 반열에 오른 이창민의 존재는 무명 전설이 단순히 무명 vs 무명의 경쟁이 아니라 진심 vs 진심의 경쟁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줬다. 이룬의 7위, 그러나 꼴등이 없는 탑7. 최종 7위 이룬의 결승 2차전 무대 칠갑사는 11만 뷰. 그는 준결승에서 미스터 트롯이 출신. 곽영광과의 대결에서 1026대 474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탑7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무명 전설 팬들 사이에서 이룬의 팬덤은 결코 작지 않다. 요즘 그들의 일상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기자간담회, 디너쇼,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 5월 13일 최종화 종영 후 딱 일주일 뒤인 5월 20일 탑7은 서울 상암동 쇼킹 K-팝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9시 40분 무명전설 디너쇼 특집이 방영됐다. 종영 7일 만에 후속 콘텐츠가 나온 것이다. 탑7의 일정은 그야말로 숨막힐 정도다. 종영 이후 후속 라인업을 MBN이 공개했는데 그 목록이 어마어마하다. 디너쇼 5월 20일 방영. 다큐 제작 진행 중. 전국 투어 콘서트 공연 실황. 무명전설 스핀오프 7월 1일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 6월 13일 안양 시작 9월 19일 청주 마무리.
특히 전국 투어 콘서트는 2026년 6월 13일 안양체육관정 관장 아레나의 시작으로 9월 19일 청주까지 4개월 가까이 14개 도시를 순회하는 대규모 투어다. 서울은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올림픽홀에서 2회차가 잡혀 있다. 안양 첫 공연은 오후 1시와 6시 2회차로 나눠 진행됐다. 공연은 약 120분 분량. 합동 무대, 듀엣, 솔로곡이 섞이며 탑7이 전 회차에 함께 오른다. 티켓 가격은 아석 15만 4천 원, S석 14만 3천 원, 어석 12만 1천 원. 오픈과 동시에 서울 회차의 상위 좌석이 빠르게 마감됐고 전국 투어 티켓 일간 예매 순위는 오픈 당시 1위부터 3위까지를 모두 무명 전설이 석권했다. 안양 첫 공연 현장 스케치. 6월 13일 안양 정관장 아레나. 안양 공연이 무명 전설 전국 투어의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공연은 웅장한 오프닝 영상에 이어 탑7이 함께 무대에 올라 그대여 변치마오와 사랑의 누나를 열창하며 시작됐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시작부터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무대 아래에서 탑7을 지켜보던 팬들의 표정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에서 6개월 동안 봐왔던 얼굴들, 브라운관 속에서만 존재하던 목소리들이 바로 눈앞에 선 것이다. 그 감격은 수치로 설명이 안 된다. 성리는 오프닝 직후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탑7은 어떻게 보면 방송 앞에서 다시 데뷔를 한 셈이에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가겠다. 가수로서의 성공은 결국 히트곡 하나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전설이 됐지만 그는 여전히 히트곡을 꿈꾸고 있다. 그것이 무명전설 탑7이 여전히 배고픈 이유다. 스핀오프와 시즌이 무명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MBN은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깜짝 발표를 했다. 무명전설 시즌이 제작이 확정됐다는 것. 그리고 7월 1일부터 탑7이 출연하는 스핀오프 프로그램도 편성된다. 탑7은 2년간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스핀오프를 통해 경연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모습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루는 탑7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희 탑7이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잊혀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개개인이 어떻게 인정받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EAM 출신 이창민도 덧붙였다. 저는 아이돌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탑7이라는 하나의 팀으로 더 친해지고 좋은 시너지로 여러분께 재밌고 감동적인 모습 보여드리겠다. 성리는 한마디를 더 얹었다. 저희는 유명 가수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유명 가수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숫자가 증명하는 무명전설 현상. 무명전설의 흥행은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 시청률 1회 6.2%로 출발해 최종의 10%까지 상승. 중간에 8회 7.068%, 9회 7.493%, 10회 7.985%, 11회 8.541%, 12회 9.308%, 최종의 10%. 우상향 일변도의 시청률 그래프는 트로트 오디션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다. 생방송 투표 결승 생방송에서만 110만 건 이상 집계됐다. 이는 단순 시청자 수가 아니라 손가락까지 움직인 열성 팬덤의 규모다. 유튜브 조회수 결승 무대 1위는 성리의 애가 76만 뷰, 2위 하루 100년의 약속 41만 뷰, 3위 장한별 그대 내 친구여 32만 뷰. 방영 직후 단기간에 이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팬들의 자발적 리와인드 소비가 폭발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콘서트 티켓 전국 투어 오픈 동시 일간 예매 13위 석권. 종합 예매 순위 상위권에 오른다는 것은 이미 아이돌 수준의 팬덤 동원력을 확보했다는 신호다. 브랜드 화제성 한국기업 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예능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에서 무명전설이 3위를 기록했다. 종합편성 채널 트로트 오디션이 전 장르 예능 3위에 진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모든 숫자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리킨다. 무명전설은 단순한 트로트 오디션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문화씬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사부 트로트의 지금 포화인가 진화인가. 무명전설의 성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2026년 트로트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트로트 시장은 지금 양면의 얼굴을 하고 있다. 오디션 전쟁의 시대. 2026년 상반기 수요일 밤에 무명전설이, 화요일 밤에 현역가왕3가, 목요일 밤에 미스트롯사가 동시에 방영됐다. 거기에 미스터트롯3까지 종영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화수목 3일 연속 종편 트로트 오디션이 밤 10시 시간대를 꽉 채운 것이다. 이 포화 상태 속에서도 무명전설은 살아남은 것을 넘어 유일하게 치고 올라갔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빛난 것이다. 비결이 뭘까? 무명전설이 달랐던 이유. 기존 트로트 오디션이 스타의 재발견에 집중했다면 무명전설은 진짜 무명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99명 중 상당수가 정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도배를 배우던 성리, 첫 오디션에 도전한 22살 하루, 말레이시아 공연이나 다니던 장한별. 시청자들은 이들의 서사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봤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장르의 확장이었다. 나무위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명전설은 부제가 트롯 사내들의 서열전쟁이지만 실제로는 트로트가 아닌 곡들도 많이 선보였다. 흥보가 기가 막혀 현대 국악, 발라드, 7080 가요 메들리, 어덜트, 컨템퍼러리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다. 트로트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보여줬고 덕분에 기존 트로트 팬층 외에도 3040대 시청자들이 유입됐다. 트로트 시장의 구조적 현실. 장밋빛 수치 뒤에는 냉정한 현실도 있다. 트로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매년 4, 5 영곡의 트로트 신곡이 쏟아지지만 음원 차트에서 트로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트로트 스타들의 수익 모델은 음원보다 공연과 행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오디션 출신 스타들도 결국 팬덤을 얼마나 유지하고 공연 동원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2026년 1월 트로트 브랜드 평판 지수를 보면 이명웅이 여전히 압도적 1위다. 이찬원 2위, 김용빈 3위, 송가인 4위까지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무명전설 탑 7이 이 지형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향후 트로트 씬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앞으로의 트로트 진화의 방향을 읽는다. K트롯의 시대가 온다. 트로트는 단순히 한국 중장년층만의 음악이 아니다. 지리적 확장이 이미 시작됐다. 미스터트롯3는 일본에서 미스터트롯 재팬을 동시 진행하며 2025년 2월 LEMINO에서 독점 공개됐고 결승전은 후지 테레비와 BS 후지에서 생방송됐다. 한일 합작 예능과 합동 공연도 이어졌다. 무명전설도 이 글로벌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미 넷플릭스 대한민국 TOP 15위에 오른 프로그램이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시청자들이 이미 탑 7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때 한류의 영역에서 K-팝에 밀려 변방으로 취급받던 트로트가 이제는 K트롯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글로벌 정체성을 구축하려 한다.
아이돌 산업이 구축한 플랫폼과 팬덤 문화의 방식론을 트로트가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돌 방식론을 학습한 트로트, 무명전설의 구조 자체가 아이돌 오디션의 문법을 상당 부분 차용했다. 99명의 피라미드식 계단 구조, 네이버 1일 투표, 치지직과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음원 발매와 콘서트의 연계. 이는 에메니티 프로듀스 시리즈나 걸스 플래닛 999가 구축한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탑 7 멤버 구성 자체도 흥미롭다. 전 아이돌 출신 성리, 전 아이돌 EAM의 이창민,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22살 하루. 세대와 배경이 섞이면서 팬층의 다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포브스 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한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 시장은 최근 전국 투어 공연과 굿즈, 온라인 콘텐츠, 팬카페, 투표 플랫폼 등이 결합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트로트가 문화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대 융합 트로트가 20대에게 닿는 방법. 하루의 존재가 상징적이다. 22살이 트로트 오디션에서 준우승을 했다. 그것도 유료 가구 기준 시청률이 10%에 달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전 세대의 트로트 팬들도 하루의 또래 팬들도 동시에 열광했다. 트로트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음악이 아니라는 증거가 숫자로 나오고 있다. 이찬원이 트로트 팬덤 특유의 공연 동원력을 유지하면서 MC 영역까지 넓혔고 미스터 트롯3 이후 등장한 김용빈이 22년 차 중고 신인으로 새로운 팬덤을 형성한 것처럼 트로트는 나이든 가수의 장르라는 편견을 하나씩 허물고 있다. 젊은 트로트 가수들의 소셜미디어 활용도 달라졌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틱톡을 통해 짧은 무대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젊은 세대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트로트를 검색해서 듣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쇼츠에서 우연히 트로트를 접하는 구조가 생겼다. 음원 차트 공략 남은 마지막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있다. 음원 차트다. 아직까지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등 주요 음원 플랫폼의 실시간 차트에서 트로트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명웅이 그나마 예외적 존재지만 대부분의 트로트 신곡은 팬덤 내에서만 소비된다. 무명전설 탑7이 이 벽을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성리가 기자간담회에서 가수로서의 성공은 결국 히트곡 하나라고 말한 것은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1억 원 상금, 영화, 프로그램, 콘서트, 그 모든 특점보다 히트곡 하나가 더 무겁다는 걸 15년의 무명 시절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무명이었기에 전설이 될 수 있었다. 99명이 출발했다. 12주가 지났다. 7명이 남았다.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다. 무명이었던 시절의 기억. 조명이 꺼지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시절. 도배를 배우고 말레이시아 소극장을 전전하고 에이징 커브를 실감하며 포기를 고민하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무대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다. 전설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지 않는 것도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평범한 오후들을 견뎌냈는지 시청자들이 알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일상은 바뀌어가고 있다. 전국을 돌며 공연하고 스핀오프를 찍고 팬들과 눈을 마주치고 신곡을 준비한다. 6월의 콘서트 현장에서 7월의 스핀오프 화면에서 그리고 언젠가 음원 차트 어딘가에서 이름 석자를 발견하게 될 날. 무명전설 탑7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 아직 전설은 완성되지 않았다.